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대북 사업을 저희가 해왔으니까요. 대북 사업에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 방송을 할까 합니다. 그 비무장지대라는 명칭으로 제가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북한과의 어떤 자연스러운 무역 관계나 정말 편안하게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비무장지대처럼 무장을 안 하는 비무장지대처럼 오로지 장사 논리만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러질 못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90년 중반, 93년, 4년쯤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하고의 거래는 우리 정부에서는 내국 간 거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국 간 거래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어요. 국내 거래로 보는 거죠. 국내 안의 거래로. 그렇지만 관세라는 건 없지만 관세청에서 내는 그 관세라는 건 없어요. 통관세. 그건 없지만 국내에서 우리가 다른 흔히 다 우리도 내는 어느 분들도 내잖아요. 부가세. 그다음에 추를 움직이면 주세. 거기에 따른 교육세, 문화세 이런 것들은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술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 관세는 없지만 내국 간 거래에 뒤따르는 그 외에 부수적인 세금들은 내야 된다는 거. 그건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가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가 높고 어떤 국내에서 이제 개방되지 않는 그걸 이제 우리가 A 품목, 자동 품목이라고 그러는 관세가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과자 종류 이런 거는 이제 10% 미만, 9%, 5.6% 이런 과자 종류의 제품들은 북한산도 관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정관세라고 해서 30%, 40% 몇백 프로 되는 콩 종류랄지, 곡물 종류랄지,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잣이나 참깨, 또 들깨도 이제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관세가 높은 품목들, 중국산이나 이런 걸로 대비를 해서 관세가 높은 품목들은 또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이제 승인 품목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초창기에 이제 대북 사업을 할 때, 그때는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로 지금은 묶여 있지만, 그때는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 없을 때, 그때 저희가 한약재를 했어요. 한약재를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제 일정한 그 회사의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약재를 이제 의약품 수출협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무역업화도 그때는 지금은 아무나 하지만 갑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역센터 코엑스에 등록을 하고 또 별도로 한약재를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한국의약품수출협회라는 곳에 거기도 코엑스에 있어요. 제가 그때 할 때 18층 1호 그렇게 알고 있는 1801호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의약품수출협회 정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사로. 또 의약품수출협회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약사님 있죠? 약국을 할 수 있는 그 약대를 나와서 정시로 시험을 봐서 또 라이센스를 취득한 약국 약사님을 저희 회사의 관리약사로 직원으로 둬야 됩니다. 직원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중에 직원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 약사님이 계셔야 되고요. 관리약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창고가 습기가 안 차고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재나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그 규모의 창고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웠죠.
그런 식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한국의약품수출협회 정회원이 되면, 뭐, 의약품수출협회사의 정회원이 되려고 그러면 또 이제 뭐, 거기에 뭐, 보조금 내야 되겠죠? 또 뭐, 회비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원이 되면, 저희 회사 그때 90년 초 말씀을 드리면, 한약재를 수입을 할 때, 쿼터가 나옵니다, 쿼터가. 그래서 이제 그 쿼터가 나오면, 이제 그 쿼터를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한 몇 번 정도 방송이 있습니다. 이거 금방 해결될, 금방 이렇게 몇 마디로 말씀드릴 방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별도로 그런 쿼터를 받고, 예, 그 중개회사나 북한 쪽에 연락을 해서 물건을 받고 이런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관세가 높은 품목은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을 때니까 한약재를 이렇게 쿼터를 줬다. 그걸로 이제 마감을 하고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충 말씀드려서 관세가 30% 이상의 좀 고율 관세다 하는 거는 전부 그 통일부 승인 품목으로 묶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제 그런 남북 교류협력 시스템에 이제 승인에 관한 사항이 나가고 뭐 공고가 뜨면 이제 업체별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가격 뭐 어떤 여러 가지 합당한 조항에 맞게끔 계약을 해서 계약서 첨부 뭐 해서 뭐 북한 물품 반입 신고 반입 승인 서류를 넣게 되죠.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북한 무역을 정식 시작을 하셔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그 다음에 승인, 그 다음에 북한 물품 반입 승인, 그 다음에 북한 물품 반입 승인서, 반입 신고, 반입 승인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가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 수입 품목. 아까 말씀드린 과자 종류랄지, 수산물 종류, 간단한 냉동 수산물 종류. 이런 것들은, 굳이 통일부 승인이 없이 그냥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세관을 거쳐서 통관을 해서 북한산으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있는데, 이게 국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쨌든 내국 간 거래라고 그래도 이 관련 기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식품은 식약청, 농산물은 농림부, 농림부 산하에 농산물 품질 관련이 있습니다. 그 수입식품 검사는 그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산물은 지금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수산 관련되시는 부서에서 또 이제 전문가들이 검사를 하겠죠. 예. 지금 해양수산부가 따로 있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아마 수입 물품을 구매를 해보신 분들이 가끔씩 이 제품 뒷면에 이렇게 보시면 수익식품에 관한 한글 표시사항 이런 것들이 써 있을 거예요. 원산지는 어디며 북한이면 북한, 중국 유럽, 미국 이런 식으로 일본 다 써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제품명, 원료, 함량 상당히 까다롭죠. 예, 갈수록 이제 식약청에서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두드러기나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두, 우유 이런 거가 포함됐으면 그런 네모나게 별도로 그런 걸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안 맞는 몸에 안 맞으면 그런 거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별도로 한글 표기상에 표기를 해줘야 되고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안 맞으면
틀려버리면 이거는 불합격이 된다. 그러면 퇴송을 해야 돼요. 백십이라고 해서 다시 돌려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 돈 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자꾸 빗나가는데 이 부분도 아마 두세 차례 더 얘기가 더 가야 됩니다. 제가 겪었던 말씀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폐기물 처리까지 가는 상황이 있고, 이건 제가 겪은 얘기니까 이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앞으로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북한 물품에 이제 이거는 북한 물품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북한 물품이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검사를 안 한다?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안 한다? 아닙니다. 더 까다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수산청에서도 수산물 검사소죠. 수산물 검사소에서도 당연히 검사를 합니다. 예. 단 내국 간 거래로만 보고 국내 거래로 보고 관세만 없을 뿐이다. 또 세관에서도 엄정하게 검사를 합니다. 북한 거라 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딱 관세만 없을 뿐입니다. 나머지 부가세 이런 거 다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검사, 수산물 검사, 농산물 검사, 그다음에 방역, 그다음에 식품 검사, 이 부분은 제가 겪은 얘기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당히 이거 디테일하게 나가면 재미있는 게 아니라 가슴 아픈, 저한테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짧게는 한 5회 정도, 5회 정도 방송이나 10회 방송까지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퇴송을 하거나 갖다 버려야 돼요. 내 돈 내서. 그 두 가지입니다. 무지 중요한, 이미 사온 물건이에요. 예,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조금 관세가 높은 거는, 관세가 어느 정도 높은 거는 다 묶여가지고, 예, 통일부에서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저도 사실, 예, 좀 통일부 관련 부서에 좀 자문을 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이제 오래된 업체다 보니까, 이제 품목별로 이제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마 통일부 당국자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북한하고의 거래를 오래 한 업체로, 초창기 업체로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저희도 이것도 이제 또 한두 번 또 나가겠지만,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 이제 콩나물 콩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쥐눈이 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또 방송에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쥐눈이 콩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혼났습니다. 예. 그거 통과를 결국에 했습니다. 결국에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면서 그런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품목별로 쿼터를 묶고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결국에 핵심은 뭐냐? 북한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하고, 남북 교류 협력 시스템에서요. 그 다음에 북한 주민 접촉 결과 보고를 하고,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하고,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받고, 북한 주민을 만나서 사업 얘기한 다음에 북한 주민 접촉 결과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그냥 만난 게 아니고 뭔가 사기해서 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북한 물품 반입 승인을 내서 북한 물품을 들여오는, 반입 승인 신고서를 해서 승인을 받고 들여오는데, 또 말씀드리지만은 관세가 낮은 품목은, 자동 품목은 그냥 들여와도 통일부 승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승인서가 없이도 통관이 된다. 하지만 북한 물품을 들어올 때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에 걸려 있는 승인 품목은
절대 그냥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 이제 하나하나 또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